이번에 강원, 전라북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보면 저희 4차 국도 종합개발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국가에서,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딱 잡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연간계획이라는 거 잡잖아요. 우리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들 가보면요, 다 연간계획 잡아요. 연간계획 잡아가지고 1년 나름대로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잡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국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먼저 잡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그리고 계획이 또 때로는 정책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 야당에서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계획, 여당은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비를 맞춰서 또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은 약간의 어떤 미세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4차 국토 종합 개발 수정 계획도라는 거죠. 저거는 한번 계획을 잡아놓고 수정을 한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세밀화 작업을 조금씩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변경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걸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가 있잖아요. 각 지자체가 있기 전에 보면은 도가 있죠. 우리가 서울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급수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도 있죠. 도는 급수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뭡니까?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 그러니까 먼저 저 종합개발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저걸 가지고, 왜냐면 저게 도로망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발계획을 잡아야죠. 맞죠? 그럼 도에서 개발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 해당이 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도 당연히 계획을 또 잡죠. 이분들이. 그래서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에서 개발 잡고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또 컨셉을 잡아가는 이런 기본계획을 잡게 되는 건데, 이 기본계획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청사진인 거예요. 청사진.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근데 이 청사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진 자체가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식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잡기 전에 그냥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공청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도 많이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지금 중간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중간보고를. 그래서 어디서 중간보고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면 새만금이 전라북도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앞으로 청사진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앞으로 전라도를 어떤 개발과 컨셉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됐고, 그 다음 중간 단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청사진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걸 중간 보고를 하는 형식이죠. 중간 보고를 했는데, 그 중간 보고 형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면 앞으로 전라북도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데 전라북도의 운명인데 그 컨셉을 어떻게 잡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새만금 혁신도시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라인 있죠? 요 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 혁신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전주에 있잖아요. 완산구. 그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동서 이축 있죠? 새만금 동서 이축 라인이잖아요. 새만금 이 동서 이축 라인이 앞으로 전라북도의 핵심 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번에 비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이 전라북도 한 30년, 앞으로 30년간의 큰 어떤 청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전라북도가 여태까지는 큰 개발이라든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구심점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중심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데, 그 중심축을 어떻게 두겠다라고 했냐면, 새만금과 전주로 연결되는 현재 지금 혁신도시 있죠? 혁신도시를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평양으로 동소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전북의 성장축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핵심 성장축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하면은 어디가 집중적으로 개발된다? 바로 요 라인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핵심 성장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쪽 위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땅을 투자하더라도 어디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다른 데 가서 투자하지 마시고 바로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동서로 연결되는 요 라인이 전라북도 투자한다 그러면 핵심 성장축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 정부가 추가로 혁신 성장으로 일환으로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전라북도에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라고 새만금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을 갖다가 키우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선포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새만금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 그랬고, 그쵸? 이 중심축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뭡니까? 중심축으로 개발했다 그랬겠죠? 그러면 전라도 안에서 새만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새만금하고 가장 가까운 인방지역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만경읍이죠. 만경읍 주변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이쪽 전라북도에서는 전진기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정책이 나올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개발 계획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런 걸 봐야 돈이 흐르는 방향성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봐야죠. 그쵸? 어떻게 돈이 흘러갈 것인가 벌써 요 기사 하나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흘려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나서 그냥 종기사가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 기사는 정말로 돈이 되는 기사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되는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라북도 맞죠? 새만금 혁신도시죠. 자, 새만금 혁신도시 뭡니까? 4차 산업혁명 핵심 성장축으로 어떻게 하겠다? 육성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최근 기사 나온 거죠? 이거 지금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축 동력축인 거죠. 전라도에서는. 요게 지금 엊그저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해서. 이건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직전에 요 기사를 먼저 이제 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 보시더라도 여기가 지금 새만금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가 저 고군산구도 여기 항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항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서이축이잖아요. 동서이축. 그러니까 동서이축인데 이쪽이 새만금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이 혁신도시. 연결되는 요 라인이 지역 혁신 성장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거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라도의 중심축으로 요걸 갖다가 잡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요 기사는 정말 돈이 되는 기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핵심축 중에서는 당연히 이게 새만금이니까 맞죠?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연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연계가 높으니까 당연히 새만금 쪽에 가까운 지역의 전라도 땅들, 이런 땅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발축으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북 미래 발전 청사진인 거야, 이거는. 한국 지금 2018년도인데 2050년도까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서울에서도 자, 강북이 먼저 개발됐죠. 자, 강북 개발된 거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막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강북이 어떻습니까?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집들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강북이 이렇게 집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상수도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걸 좀 더 계획적으로, 왜냐면 강북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셔가지고 지으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걸리잖아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그러니까 허허벌판에다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뭡니까? 강남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딱 비전 제시를 한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북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강남 위주로 개발된 거 아니에요. 강북 얘기가 나온 게 예전에 뭐 뉴타운 옛날에 오세훈 시장일 때 뉴타운 그때부터 좀 얘기가 나왔지. 그전에는 강북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이 된 동네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 강남 쪽은 계획적으로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바둑판식으로 다 도로가 뚫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강남 개발할 때 이미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렇게, 시에서는 그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집중적으로 선포하니까 오늘날 강남에 있는 땅값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고 있죠? 세월이 지금 20년, 30년 후에는 강남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강남의 모습이. 그것처럼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핵심 성장축으로 요 라인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전라북도의 모습들은 어디에 더 집중이 될 것이다. 이쪽 새만금에서 이 전주까지 연결되는 혁신도시 라인으로 해서 모든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교통 SOC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뼈대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발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도로망들이 앞으로 구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망, 철도망들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땅에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갑자기 내 땅 앞에 전철 역세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맞죠? 내 땅 앞에 새로운 신설도로가 막 옆으로 막 뚫릴 수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자, 요거를 제가 저희 동네 여기 안면도입니다. 여기 지금 새만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자고요.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여기서 이거 항만 개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신포항 있죠. 신포항까지는 이미 도로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 도로 이렇게 매립이 돼서 도로공사 한참 한 30-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포항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서김제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 김제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뭐냐면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아니에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전주 있죠? 여기가 지금 보면 전주 있잖아요. 전주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 소재지 서전주 그 주변에 있죠? 여기가 바로 혁신도시예요. 완산구 혁신도시. 그러니까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이 바로 전라도 핵심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언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요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닙니까? 맞죠? 여기가 지금 익산이 있죠? 여기가 익산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내려가 보면, 여기가 태인 이하에 보면은 정읍 있죠? 지금 KTX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익산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정읍 KTX가 있죠? 정읍 KTX가. 그러니까 요렇게 정읍 KTX. 근데 요 중간에다가 KTX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KTX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어디냐? 지금 얘기 거론되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삼거리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KTX 역사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려고 이쪽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 계속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 보면 정읍 KTX가 있고, 정읍에서 신태인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앞으로 철도 계획이 앞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익산에서 어떻습니까? 대하루에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라인이 동서축이고 1축이고, 여기가 동서 3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도로부터 뚫고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만들죠?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서 1, 2, 3축을 따라서 당연히 철도 계획 이런 게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앞으로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데 지금 요 부분들은 나와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썰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마찬가지로 요 얘기가 이렇게 돼서 지금 KTX가 내려오는데 요 지역 있죠? 여기가 지금 혁신도시니까 혁신도시까지 연결된 요 가운데다가 김제 옆에 있죠? 김제예요. 김제권인데 여기다가 KTX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 근데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요 김제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쪽으로 가운데로 관통하는
철도 계획이 앞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어디로 또 연결하고 이렇게 혁신도시로 연결시키고 혁신도시에서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항만까지 연결되는 철도 계획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앞으로? 잡히죠.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만경읍이 여기 있잖아요. 그 만경읍이 도시지역이 여기 있는데 도시지역을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죠. 맞죠. 그러면은 만경읍이 도시인데 도시지역 지켜져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만경읍을 지나칠까? 아니죠. 만경읍에 전철 역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전철 역사가 어디에 들어갈까? 분들이 만약에 역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역사항이 만경읍 내 주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많이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지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지켜져 있는 우리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당연히 2종은 3종으로 바뀐다거나 2종은 상업지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 핵심 성장축으로 도에서는 개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항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서 지금 경제특구 들어온다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동서삼축이잖아요. 맞죠? 지금 삼성에서 얘기 나오는 게 요 지역이고 옛날에 나왔던 지역이. 근데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서삼축, 이축하고 어떻습니까? 남북삼축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부분들이. 크로스가 되는 아주 요지잖아요. 그리고 이 새만금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중심이니까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여건만 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기업에서 분명히 당연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축을 잘 보게 되면 항만과 경제특구와 그 다음에 대기업 있죠? 대기업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항이 나오죠. 여기가 화포지구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끼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안면 일대 있죠? 요 지역은 내가 보기에는 공항이 들어오면 잘 보세요. 영종도 주변 어떻게 됐습니까? 공항이 주변 들어오면 택지개발 이루어지고 신도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이. 당연히 공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김제권에서는 이 땅을 갖다가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요 지역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신도시화를 시킬 수.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 시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배후 지역으로 해서 광안면 일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김 사장님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기쳤다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제가 항상 브리핑할 때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요 지역을 갖다가 지금 전라도에서는 핵심 축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마찬가지로 전라도에서 전진기지로 요 축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안에 있는 요 지역이야말로 새만금에 가깝고 당연히 새만금에서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서 삼축 라인에서는 새만금에 가장 가까운 이 만경읍 일대를 당연히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고 이렇게 연결해서 혁신도시와 전주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